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커피 향이 퍼지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아내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TV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있었다. 유전자 검사센터. 나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열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문장. 그 6글자가 내 세상을 멈춰 세웠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부터 의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가끔 싸우고 화해하고 아이들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를 잇는 그런 삶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 흔들린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둘째는 너 안 닮았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나와 닮지 않았다. 눈매도 표정도 웃는 모양도 달랐다. 물론 유전이란 게 복잡하니까. 나는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잠든 아이의 이마, 코, 입술. 나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아내는 자주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 눈을 피하고 대화를 짧게 끊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 남았다. 결국 나는 검사를 신청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다. 택배 상자를 붙이던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결과지는 생각보다 얇았다. 하얀 종이 위 단 2글자. 불일치. 나는 그 단어를 몇 번이고 읽었다. 눈을 의심했지만 숫자는 명확했다. 친자 확률 0.00%. 손끝이 식어갔다. 종이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10년이었다. 첫걸음, 첫말, 병원, 웃음, 울음. 그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실에 나가자 준호가 레고를 쌓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그 웃음은 여전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치우지 않았다. 아내는 그걸 보고 멈춰섰다. 우리 사이에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분노와 허탈함 사이에서 흔들렸다. 왜였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등을 돌린 채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한 집안에서 아이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팠다. 그 후로 집은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식탁의 소리, TV의 소리, 모든 게 줄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가 다르다는 걸. 준호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아빠, 요즘 왜 안 웃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아이는 알았을 것이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준호는 그림을 그렸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다. 그림 속 웃음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밤마다 문틈 사이로 아이를 보았다. 자고 있는 얼굴, 천진한 표정.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밤 작은 그림자가 방문 앞에 섰다. 아이였다. 곰인형을 안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따뜻한 체온이 나를 무너뜨렸다. 며칠 뒤 나는 사진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내 얼굴이 있었다. 그 미소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사진을 넘길수록 기억이 밀려왔다. 첫 돌잔치, 학교 입학식, 자전거를 배우던 날,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울던 밤.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다. 혈연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은 진심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라는 건 피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은 시간. 그게 나를 아버지로 만든 것이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를 용서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상담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매일 그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쉬운 건 아니었다. 용서는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길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했다. 짧은 대화가 늘어나고 식탁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다. 완전한 회복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만큼은 가까워졌다. 1년이 지났다.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식탁에 앉아 있다. 아내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수는 숙제를 하고 준호는 장난감을 정리한다. 평범한 하루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준호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나도 모두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렇기에 더 진짜 가족 같았다. 준호는 여전히 내 옆에 앉는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삶을 다시 살게 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함께한 시간, 함께 견딘 기억. 그게 가족이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족은 용서로 완성된다는 걸.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